러시아 군인들이 전선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동안 푸틴은 러시아 전역의 비밀 사무실에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의 위대한 타조인 푸틴은 자신이 보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며 머리를 모래 속에 깊이 파묻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를 인정했지만 푸틴만이 러시아 승리를 진지하게 믿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정도로 거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푸틴이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일 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막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전면에 내세운 기술의 결과입니다. 바로 드론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은 전선 뒤를 타격함으로써 러시아군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군수 지원이 무너지고 지휘 및 통제 센터가 파괴되며 러시아가 후방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기술과 러시아가 보유한 기술 사이에 분명한 격차가 생긴 것을 이용해 반격을 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후방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의 1년 만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말에 따른 것으로 그는 4월 3일에 영국 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이 오랜만에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요일에 제 정보기관의 보고와 영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MI6로부터 우리 전선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현재 상황이 지난 10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점을 받았다고 젤렌스키가 밝혔습니다. 중거리 드론이 그 주요한 이유입니다. 크렘린과 러시아 군사 복합체에는 푸틴에게 경고하려는 이들이 많지만 러시아 대통령은 여전히 귀를 막고 있습니다. 곧 그 경고들과 푸틴의 망상 상태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먼저 전쟁연구소 ISW 이러 현재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X에 올라온 글에서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전쟁군이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한담하겠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러시아군보다 드론 우위를 확보했다는 전장 보고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연구소 ISW는 이르는 이 우위가 러시아 봉공세 중단과 우크라이나 반격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연구소 이 우위가 러시아 반격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성공의 핵심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중거리 드론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한 공중 통로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수년간의 드론 전선 공방 끝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확실히 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거리와 장거리 공격에 더해 푸틴의 군대가 있는 후방 근처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지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살상구역에서 FPV 드론이 커버하는 약 20km 너머의 거리까지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러시아 내부를 타격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300km 이상의 거리보다 더 가까운 지점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술의 차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이 러시아의 기술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푸틴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존 이야기를 뒤엎고 선전을 망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며 러시아 공세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1월 이후 우크라이나 중거리 타격은 거의 3배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월에는 41건의 타격이 있었습니다. 2월에는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드론 61대를 투입했고 3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115대의 치명적인 신형 무기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중거리 타격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가 밝힌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가 현재 하루에 1만 1000건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거침없는 드론 우위로 3월 이 절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15만 개의 확인된 표적을 타격했으며 이는 2월에 비해 50%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관련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거리 타격으로 러시아 창고와 물류시설 143곳이 파괴됐습니다. 시르스키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52개의 러시아 지휘소와 후방의 20개 석유, 가스, 에너지 인프라 시설, 이 우크라이나 드론 우위로 파괴됐습니다. 이 수치는 부정할 수 없으며 러시아 내 많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이 머리를 모래에 파묻으려 해도 크렘린에선 경고음이 울립니다. 러시아 권력층은 푸틴이 보지 않아도 재앙을 보고 그에게 경고하려 합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2024년 5월부터 러시아 국방장관이 된 안드레이 벨류소프가 푸틴이 세르게이 쇼이구를 해임한 뒤 그 직을 맡아 푸틴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려 한다고 4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벨류소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상황이 이제 매우 심각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 러시아군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의 상실 역시 점령지 내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 효과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세대의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더 정교한 시스템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며 크렘린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푸틴이 직접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들라고 임명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지만 푸틴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멜류소프가 이 모든 말을 통해 진짜로 말하고 있는 것은 푸틴이 자신이 만든 고기 분쇄기 속에 병사들만 계속 집어넣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서 이 전쟁은 러시아가 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벨류소프가 푸틴에게 조심스럽게 전하려 한다면 러시아에는 더 분노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 블로거들입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작전 상황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푸틴이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았다면 지난 4년간 군사 블로거들이 애국적 아첨에서 러시아 침공을 비판하는 쪽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블로거들은 침공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지속적인 군사적 무능으로 침공이 실패했다고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러시아 전역의 전문 선전가들마저 이제 푸틴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치다이프는 러시아 드론 개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우슈쿠닉 시설의 책임자인데 예전에는 푸틴을 칭송하지 않고는 입을 열지 못하던 그가 이제는 러시아 사회 전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치다이프는 러시아가 사회에 봉건제를 뿌리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후진적 사고방식은 시민 권리를 빼앗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기술 발전을 따라갈 혁신의 문도 닫는다고 합니다. 다른 비평가로는 텔레그램에서 약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군사 블로거 리바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가 막다른 길을 부딪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원 가능성에 반대하며 현 상황에선 소용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선의 장군들이 푸틴에게 현실을 숨긴다고도 비난합니다. 이는 러시아 대통령이 망상 속에서 계속 길을 잃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술, 지휘관, 푸틴이 만든 러시아까지 크렘린 지지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푸틴의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권위주의가 권좌 유지의 원동력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푸틴이 전장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13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전술이 앞으로 더 많은 희생자를 낳을 것이며 그 전술이 그때도 효과가 없었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가 이렇게 커진 지금은 절대 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상황이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기술적 우위를 밀어붙이는 동시에 후방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방어는 공격만큼이나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이런 분석은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을 구독하셔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방어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는 공격만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은 저렴하면서 효과적으로 러시아 장거리 공격 드론을 역대 최다 격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숫자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1월 러시아 드론 2,975대를 요격했습니다. 그 숫자는 2월에 3,679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ISW 보고에 따르면 3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 7,674대를 피해를 입히기 전에 격추시켰습니다. 전장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많은 드론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하고 있는 것을 러시아도 이루려는 것입니다. 샤헤드 드론은 우크라이나 인프라와 군사 목표물을 파괴하고 민간인에게 공포를 주며 에너지망을 붕괴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약화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요격률이 높아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진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같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푸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거짓 우크라이나 전쟁 서사에 기대해 러시아가 여전히 힘의 위치에 있는 듯 행동합니다. 우리는 최근 4월 7일 에도 이를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기술에서 러시아를 앞서자 푸틴은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전술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4월 11일 전 24시간 동안에만 1,44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의 총알바지 병력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푸틴이 이에 대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응은 발트 국가들에게 미약한 경고를 날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을 돕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그리고 핀란드 등이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공을 이용해 러시아의 발트해 석유 인프라를 장거리 공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겠다는 모호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공격을 자주 했습니다. 러시아의 두 발트해 주요 항구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푸틴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는 항상 해오던 똑같은 위협을 내뱉으면서 자신이 직면한 진짜 문제를 완전히 오해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걱정해야 할 것은 발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도적인 망상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망상 중 가장 큰 것은 러시아가 푸틴이 시작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4월 9일 영국 매체 더 스탠다드의 국방 담당 에디터인 로버트 폭스는 푸틴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타격을 가하고 있고 실제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폭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피해가 러시아 신문에까지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자신은 이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러시아 언론과 군사 블로거들, 심지어 자신의 국방장관까지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믿는 유일한 러시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크렘린궁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알리고 있는데도요. 이제 남은 질문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푸틴이 현실을 얼마나 더 부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3월에 러시아의 월간 사상자 수는 29%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인 35,351명에 달했으며 이 중 96%가 드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달인 2026년 3월 17일에는 러시아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는데 이날 1,710명의 병력을 잃으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죽음이 많아도 푸틴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그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푸틴이 주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발트해 항구에서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벌어진 에피큐리 작전 이후 유가 급등으로 인해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예상된 횡재가 발생했지만 그 돈은 발트해 드론 공격으로 인해 크렘린궁의 소나기에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푸틴은 이제 적들로부터도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멈출 때가 됐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럽 미 외교부 장관 장료엘 바로는 지난 3월 유럽연합이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을 때 푸틴에게 그가 직면한 상황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소모시키고 신뢰를 잃게 만들 위험을 무릅쓰고 시작한 이 침략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이 일은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모두 실패했으니 지금 끝내야 합니다. 바로는 러시아의 실패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에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바로는 유럽연합이 러시아보다 200배 더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영향권이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알리 하메네이, 바샤르 아라사드가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에서 입은 손실은 러시아의 글로벌 영향력에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제 남의 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장관들, 러시아 군사 블로거, 외국 장관들, 불타는 석유, 전사한 러시아 군인, 구멍난 러시아 은행 잔고, 우크라이나 중거리 드론이 후방에서 자산을 파괴할 때의 윙윙거림까지 이 중 적어도 하나는 푸틴의 부정을 뚫고 그가 한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상했던 어떤 승리도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하지만 푸틴은 여전히 망상에 갇혀있고 그의 행동은 권력처럼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잇따른 실패를 보는 이들에겐 절박함의 신호일 뿐입니다. 푸틴은 2025년 말 러시아에서 신년 연설을 했을 때 러시아 국민들에게 자신과 더 나아가 그들 모두가 러시아 군대와 그 승리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러시아는 점령하지 않은 땅을 점령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2026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우위가 더욱 뚜렷해졌지만 푸틴은 필연적인 러시아 승리라는 무너져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2026년 3월은 러시아군 사상자가 최고치였던 달로 기억합니다. 푸틴은 자신의 구식 전술로 인해 자국 병사들에게 엄청난 희생이 발생하자
우크라이나에 2개월 내로 돈바스에서 철수하라는 시한을 제시하며 대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는 공격해 승리할 거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3월 봄 공세에서 성과를 못 내고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후방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공세에 대해 말하자면 3월 25일 유나이티드 44 미디어가 푸틴의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약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단 3일 만에 러시아 신병 1주일치에 해당하는 병력을 전멸시켰다고 언급했으며 앞서 언급한 하루 1710명의 사상자라는 기록적인 수치가 그 성과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봄 공세의 현실입니다. 전선과 후방에서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두들겨 맞으며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학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했을까요? 부정과 망상에 더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편집증에 사로잡혀 실제 전선 상황을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3년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폭로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황 보고도 오직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직접 전달할 때만 받는다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을 둘러싼 정보가 차단된 상태를 만들었고 그 벽을 허물려는 사람은 그의 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이쿠, 벨루소프 씨. 러시아 드론 기술 현황을 그렇게 솔직히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창문에서 떨어지는 일이 당신의 미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운이 좋다면 크렘린에서 부패를 조장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터무니없는 부패 혐의를 뒤집어 쓸 수도 있겠죠. 푸틴이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늘고 있지만 폴리티코는 푸틴이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전쟁의 심각한 실패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며칠이면 끝났어야 할 군사작전에 추가 자금을 더 요청할 필요가 없어야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러시아에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은 전쟁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우위에서 회복 불가하며 푸틴 주변엔 러시아 지도자가 무시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일부만 담겼지만 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 전략은 우리가 여기서 언급한 것들보다 더 큰 경종을 크렘린에 울리고 있으며 저희 영상을 확인하시면 그 모든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더 밀리터리 쇼의 다음 컨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